전 세계가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미국 공군 장교 한 명이 한국에 오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는 말합니다. 한국은 나의 고향이 되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는 왜 고국인 미국 대신 한국을 선택한 걸까요? 이 이야기는 피터 존슨 대위의 이야기입니다. 2020년 미국 네바다 사막 한복판 넬리스 공군기지에서의 근무가 너무나 익숙했던 한 남자. 아침이면 모래먼지를 털며 기상했고 저녁이면 황량한 사막 노을 아래서 무전기를 손에 쥐고 근무를 마치던 평범한 군인이었습니다. 그에게 어느 날 운명을 바꿀 한 장의 서류가 주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오산기지로의 배치 명령서. 그 순간 피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한국이라고요. 그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김치 전쟁, 북한과의 대치.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의 걱정은 커져만 갔습니다. 언어도 안 통할 텐데. 무슨 음식을 먹지? 혹시 다치면 병원은 어떻게 가지? 무려 3년. 그는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서 홀로 버텨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한 그날. 그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곳이 정말 내가 상상했던 아시아의 나라가 맞나? 공항은 거대하고 반짝였고 사람들은 조용하고 친절했으며 표지판엔 영어가 함께 쓰여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기지로 향하는 차 안. 창밖엔 끝없이 이어진 높은 아파트들. 불빛 가득한 도시의 활기찬 거리. 그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긴 생각보다 꽤 괜찮을지도 몰라. 그날 밤 기지 숙소에서 그는 창문 밖 한국 상점가의 불빛을 바라보며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잘 살아낼 수 있을까?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밤 그가 두 눈으로 본 불빛들이 곧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밝혀줄 희망의 등불이 될 거라는 걸요. 그의 첫 외출. 골목길 작은 식당에서의 비빔밥. 말이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으로 도와준 식당 할머니. 무심코 건네받은 따뜻한 미소. 그리고 편의점에서 만난 친절한 청년. 배달앱으로 시킨 따끈한 치킨. 지하철에서 스스로 티켓을 끊고 서울을 여행한 하루. 그에게 한국은 낯선 두려움의 공간이 아닌 차곡차곡 따뜻한 기억이 쌓여가는 곳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순간 그의 마음을 바꿔놓은 사람. 한국통신장교 이수연 대위와의 만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한국을 처음 경험한 한 미국 군인의 진짜 마음의 이주 이야기입니다. 그가 왜 한국을 떠나지 못하게 되었는지, 그 놀랍고 감동적인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그가 한국에 도착하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피터는 처음으로 기지 밖으로 나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음식도 낯설지만 이 나라가 어떤 곳인지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낮은 하늘 아래 조용한 골목길에는 작은 식당들이 오밀조밀 모여 있었습니다. 그는 식당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간판은 모두 한글이었고 무슨 음식을 파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을 열고 들어간 한 식당. 자리를 안내해준 건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었습니다. 피터는 조심스레 영어로 말을 걸었지만 할머니는 말없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신 손에 든 휴대폰을 꺼내 들고 번역기를 작동시켰습니다. 비빔밥 맛있어요. 반찬 공짜입니다. 번역기 화면에 뜬 그 문장을 본 순간 피터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가락으로 메뉴 사진을 가리켰고 곧이어 한 상 가득 차려진 비빔밥과 반찬이 눈앞에 놓였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 매콤한 고추장의 붉은빛, 아삭한 채소와 따뜻한 밥. 모든 것이 신기하고 낯설었지만 첫 숟갈을 입에 넣는 순간 그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맛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날 이후 피터는 종종 혼자 기지 밖 식당을 찾았습니다. 같은 식당을 다시 찾기도 했고 새로운 가게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편의점도 흥미로운 장소였습니다. 삼각김밥과 도시락, 컵라면과 온장고 속의 어묵들. 가장 놀라운 건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영어를 못하는 사람에게 화를 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를 소외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와주려 애쓰고
미소를 지어주고 작은 손짓으로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나는 외국인이 아니라 그저 또 한 명의 이웃처럼 느껴졌어요. 피터는 지하철도 타보고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해보기도 했습니다. 버튼 몇 번만 누르면 뜨끈한 치킨과 맥주가 도착하는 경험은 미국에서 결코 쉽게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지로 돌아가던 길가에서 한 아주머니가 물건을 떨어뜨리는 걸 보고 피터는 자연스럽게 주워서 건네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고맙다고 말하며 작은 귤 한 봉지를 건넸습니다. 이건 한국식 감사 표현이에요. 피터는 귤을 손에 쥐고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진짜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합동훈련에서 한국군 통신장교 이수연 대위와 팀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말이 완전히 통하지도 않았고 군대 문화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연 대위는 유창한 영어 실력과 세심한 배려로 피터를 대했습니다. 그는 매뉴얼을 먼저 보여주고 장비를 손에 쥐어주며 설명했습니다. 훈련 중 장비가 오작동했을 때 수연은 침착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피터는 그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그는 정말 유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훈련이 끝나고 둘은 자연스럽게 저녁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수연은 그를 삼겹살집으로 데려갔고 테이블에 불이 들어오고 두툼한 고기를 구우며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연은 저도 미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외로운 기분 잘 알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피터는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처음엔 두려웠지만 이젠 조금씩 이 나라가 좋아지고 있어요. 라고 진심을 털어놨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자주 만났고 함께 치맥을 먹고 찜질방에도 갔으며 한국의 전통 문화도 함께 체험했습니다. 한 번은 수연이 한옥 체험을 제안했습니다. 작은 마을의 고즈넉한 한옥에서 불고기와 갈비찜, 다양한 반찬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집 주인 할머니는 영어를 못했지만 계속 피터의 접시에 음식을 올려주며 웃어주었습니다. 그 손길과 눈빛만으로도 피터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언어가 없어도 마음은 통할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진심으로 알게 됐어요. 또 한 번은 수연과 함께 북한산 등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힘겹게 오르던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야경, 한강을 중심으로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도시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피터의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이 도시는, 이 나라는 그냥 내가 근무하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나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는 서울거리 곳곳을 걷고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하루하루를 기록해갔습니다. 기지 안미국인 동료들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야, 피터 너 진짜 한국 사람 다 됐다. 김치 없으면 밥도 안 먹잖아? 그 말에 피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김치도 찜질방도 편의점 도시락도 모두 내 일상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느새 3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한 달, 그는 자신에게 의미 있었던 장소들을 다시 찾았습니다. 첫 비빔밥을 먹었던 식당, 그곳의 할머니는 그를 꼭 안아주며 딸 결혼식 못 본다고 너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번역기로 도와준 편의점 청년, 그는 꼭 다시 오라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연 대위와 함께 북한산을 다시 오르며 그때 그 바위에 나란히 앉아 말없이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그곳에서 피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제게 단순한 타국이 아닙니다. 여기엔 저의 기억이 있고 친구가 있고 마음이 있습니다. 그의 한국은 그렇게 추억으로 사랑으로 그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두 번째 해가 지나가고 있을 무렵 피터는 자신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기지에서 나와 서울의 골목길을 걷는 게 익숙해진 일상이 되었고 길거리 분식집에서 김밥을 사 먹고 지하철을 타는 것도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낯선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피터는 어느새 이 도시의 소리와 냄새와 풍경 속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수연 대위와의 우정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업무뿐 아니라 사적인 시간에도 자주 만났습니다. 야근이 끝난 늦은 밤엔 함께 편의점 테이블에 앉아 즉석 식사를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어느 날 수연 대위가 피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이번 설에 우리 집에 같이 갈래요? 피터는 놀랐습니다. 내가 너희 가족 집에 가도 괜찮겠어? 당연하죠. 우리 어머니도 외국에서 생활하신 적 있어요. 형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렸어요. 오시면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피터는 그렇게 처음으로 한국 가정의 명절을 체험하게 됩니다. 작은 마을의 정겨운 집, 온 가족이 모여 떡국을 끓이고 정과 나물을 준비하며 웃음소리로 가득한 공간. 수연의 어머니는 피터를 보자마자 반갑게 손을 잡으며 어서 오세요. 아들이 또 하나 생긴 것 같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피터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는 이 나라의 따뜻한 정이 가슴 깊이 스며들고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설 당일 그는 전통 한복을 입고 차례에도 참여했습니다. 절을 하는 법을 배우고 가족들과 함께 윷놀이를 하며 낯설고도 특별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의 아버지가 피터에게 술잔을 건넸습니다. 피터, 한국에 와줘서 고맙소.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좋은 친구가 되어줘서 더 고맙고. 그 말에 피터는 잔을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해요. 이곳에서 가족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처음으로 경험했어요. 그는 정말 그랬습니다. 군 복무 명령서로 강제로 왔던 이 땅에서 그는 자발적으로 머물고 싶은 이유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몇 주 후, 수연은 피터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경험을 제안합니다. 형, 이번에는 남쪽으로 여행 가보자. 부산, 전주, 그리고 제주도도 꼭 가봐야 해. 그들은 함께 고속열차를 타고 부산의 해운대 바다에서 파도 소리를 듣고 전주 한옥마을에서 전통차를 마시며 여유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제주도. 그곳에서 피터는 진짜 마법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해질 무렵 용두암 해변가에서 두 사람은 바위 위에 앉아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피터는 그 풍경에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런 곳이 존재할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아. 여기,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수연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형, 그 말 나도 그대로 돌려줄게. 형이 한국에 와줘서 내 인생도 훨씬 더 풍요로워졌거든. 그들은 그렇게 국경을 넘은 우정과 감정으로 서로의 세계를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피터는 문득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인생의 전환점을 살아가고 있다. 그는 더 이상 미군 장교 피터 존슨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친구이자 한 조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기지에서는 중요한 합동작전 시뮬레이션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군이 함께 최신 통신 장비를 연계해 시범 작전을 수행하는 프로젝트. 피터는 이 프로젝트의 총 책임자로 수연 대위와 함께 구성된 혼합팀을 이끌었습니다. 기지 회의실에서 처음 브리핑을 할 때 피터는 군인들 앞에서 당당히 말했습니다. 이 작전은 단순한 기술적 협력이 아닙니다. 두 나라의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한 진짜 동맹의 모습입니다. 작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모든 통신이 명확히 연결되고 현장 지휘가 완벽히 이루어졌습니다. 미군 장성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한국 군부도 깊은 신뢰를 표했습니다. 작전 종료 후 수연 대위와 피터는 마지막 브리핑을 마친 뒤 기지 뒤편 조용한 벤치에 앉았습니다. 피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연아, 나 이제 정말로 한국에 남고 싶어. 이곳이 내가 찾던 삶의 의미 같아.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형, 그럼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해봐. 우린 항상 환영이야. 그날 밤, 피터는 처음으로 한국에 귀화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경험한 이방인이 아니라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 사람들과 울고 웃는 그들의 진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작은 골목 식당에서 건네받은 따뜻한 비빔밥 한 그릇이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사소한 친절 하나에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지나갔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막막하게 느껴졌던 한국에서의 생활이 이제는 당연하고 편안한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피터는 자신도 모르게 모든 길을 기억하게 되었고 음식점마다 좋아하는 메뉴가 생겼으며 거리의 표지판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에게 돌아가야 할 날짜가 통보되었습니다. 본국 복귀 명령.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피터는 명령서를 들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기지 정문 너머 환하게 켜진 한국의 밤거리.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아쉬움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곳을 이렇게 사랑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이별이 이렇게 아플 줄도 몰랐습니다. 마지막 한 달, 피터는 자신에게 의미 있었던 장소들을 하나하나 다시 찾았습니다. 첫 비빔밥을 먹었던 작은 골목 식당. 그곳의 할머니는 피터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딸 결혼식도 못 보고 간다니 아쉽구먼. 그 말에 피터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손을 내밀어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다시 돌아올게요. 꼭 다시 찾아뵐게요. 처음 편의점에서 도움을 줬던 청년도 피터를 위해 작은 편지와 간식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형, 나중에 한국 오면 같이 치맥해요. 그리고 꼭 연락 주세요. 우리 가족 같잖아요. 이 편지를 받은 날, 피터는 침대에 누워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가족 맞아요. 여기 사람들은 나를 진심으로 가족처럼 대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연 대위와 북한산을 다시 올랐습니다. 서로 말없이 올라간 산. 힘겨운 숨을 몰아쉬며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그 자리에 다시 앉아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수천만 개의 불빛, 도시를 가로지르는 한강, 그리고 구름 아래 반짝이는 그리운 장소들. 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이제는 서울이 좀 익숙하지? 피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너무 익숙해서 떠나기 싫어. 수연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목각으로 만든 작은 태극기와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진 손거울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이 형에게 주고 싶대. 형이 어디에 가든 여기서 보낸 시간과 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피터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수연을 꼭 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지막 날, 기지에서는 깜짝 환송회가 열렸습니다. 미국인 동료들과 한국 친구들이 함께 피터와의 지난 3년을 담은 영상과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첫날 훈련 장면, 비빔밥을 먹으며 얼굴을 찡그리는 장면, 찜질방에서 땀 범벅이 된 모습, 북한산 정상에서의 미소, 그리고 한옥에서 가족과 함께한 장면까지. 모든 화면이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웃고 어떤 이는 울기도 했습니다. 피터는 말없이 무대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른 뒤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처음엔 그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시간을 다시 붙잡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친절과 우정, 그리고 이 나라의 문화와 따뜻함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 사람이기 이전에 이곳에서 배운 감정과 가치를 마음 깊이 간직한 사람입니다. 한국은 이제 저의 두 번째 고향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환송회장은 조용했고 곧 이어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출국일. 기지 차량이 피터를 인천공항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가는 길, 그는 차창에 얼굴을 붙이고 서울의 풍경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높은 아파트들, 거리의 상점들, 횡단보도를 건너는 가족들,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사람들. 이 모든 풍경이 처음엔 낯설고 이상해 보였던 그때와는 달리 이제는 그의 마음을 뜨겁게 채우는 그리운 고향의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피터는 수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나는 반드시 다시 돌아올 거야. 이곳은 나의 삶의 일부니까. 비행기가 떠오르고 창밖으로 한국의 땅이 점점 멀어질 때 피터는 가슴 깊이 송거울을 꺼내 그 안에 비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녕, 나의 두 번째 고향. 곧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피터 대위가 한국에서 보낸 3년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엔 막막하고 두려웠지만 결국 이곳이 내 집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그의 진심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닿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한 번쯤은 낯선 곳에서 혼자가 된 기분을 느껴본 적 있을 겁니다. 말이 통하지 않고 길을 잃은 것 같고 사람들 틈 속에서 혼자인 기분. 하지만 피터의 이야기는 그런 상황에서도 진심은 통하고 따뜻함은 언어를 초월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엔 국경도 언어도 막을 수 없는 마음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위로와 따뜻함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다음 장도 궁금하시지 않나요? 피터는 과연 미국에서 어떤 삶을 이어가게 될까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그에게 어떤 변화를 남겼을까요? 그리고 그는 정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피터가 미국으로 돌아간 뒤 한국을 그리워하며 남긴 편지와 그가 다시 한국으로 오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이야기까지 단독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동은 이어집니다. 우리 함께 이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 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다음 영상이 올라오는 그 순간 바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오늘 이 이야기로 인해 조금 더 따뜻해졌기를 바랍니다.